어둠 속에서 갑작스러운 공포가 당신을 사로잡아 안식처를 버리고 달아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수십 년 전 소련 우랄 산맥의 젊은 등반가들도 똑같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따뜻한 텐트에서 갑자기 맨발로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간 그들처럼요. 이 미스터리의 비밀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숨겨진 두려움을 드러내는 지혜예요. 내일의 평안을 위한 실마리죠.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역사 속 속삭임을 들어보세요. 눈보라가 가장 거세던 그 순간, 텐트 안은 아직 따뜻했다. 불꽃이 타오르는 스토브의 열기가 공기를 트고 9명의 젊은 등반가들이 웃음소리를 나누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갑자기 맨발로 반쯤 벗은 채로 40도의 어둠 속으로 달아났을까? 텐트는 안쪽에서 칼로 난도질 당한 채 버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역설적인 장면이 1959년 2월 1일 밤 소련 우랄 산맥의 디아틀로프 고개에서 벌어진 일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북풍이 산등성이를 휘감는 그 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눈은 칼날처럼 차가운 바람에 실려 텐트 천을 때리며 포효했다. 텐트 안에서는 이고르 디아틀로프가 지도를 펼쳐놓고 동료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23세의 리더, 모스크바 공과대학의 유망한 학생. 그의 곁에는 유리 요리첸코, 루슬란 솔로보예프, 그리고 여성 등반가들인 주디일라 두브리나와 리다 페르모스토바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우랄 산맥협회 소속의 숙련된 하이커들로 오랜 훈련을 통해 추위와 고난에 익숙했다. 스토브에서 피어오르는 영이 냄새, 젖은 양말의 습기, 서로의 천이 어우러진 그 공간은 피난처였다. 밖에서는 기온이 영하 40도를 넘나들었고 바람은 시속 100km를 넘어 울부짖었다. 그들은 왜 그 안을 버렸을까? 그 밤의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얼리는 듯했다. 텐트 천이 바람에 팽팽하게 당겨지며 삐걱거리는 소리.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바람이 너무 세다. 내일 아침 출발하자. 그러나 무언가 변했다. 갑작스러운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다. 텐트 안쪽에서 날카로운 칼자국이 뚫려 나갔고 그들은 외투도 신발도 없이 밖으로 튀어나갔다. 발자국은 눈밭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맨발의 발자국, 양말만 신은 발자국, 하나둘 모여 절벽 아래로 향했다. 그 발자국들은 패닉 속에 서둘렀지만 도망치는 듯한 무질서함은 없었다. 마치 계획된 퇴각처럼 이제 카메라를 멀리 당겨보자. 디아틀로프 사건은 소련 냉전 시대의 미스터리로 기록되었다. 1959년 1월 23일 이고르 디아틀로프 일행은 스베르들롭스크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토르 텐타이 산맥 정복. 스키를 메고 눈밭을 가로지르며 그들은 일지를 남겼다. 1월 31일 고지대 도착. 날씨 좋음. 그러나 2월 1일 그들은 디아틀로프 고개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냈다. 소련 당국은 2월 12일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대를 보냈다. 헬리콥터 소리, 개 짖는 소리 속에서 텐트가 발견되었다. 안에는 여전히 먹을거리, 카메라, 일지가 그대로였다. 몸은 없었다. 수색대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텐트 천을 걷어내자 피가 스며든 매트리스와 찢긴 조각들이 드러났다. 밖으로 1.5km 떨어진 숲 가장자리에서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다. 유리 도르셴코와 유리 크리보니셴코. 그들은 나무 아래에 엎드려 있었고 손은 타버린 듯 검게 변해 있었다. 불을 피우려 애썼던 흔적. 근처에 작은 모닥불 자국이 있었다. 그들의 발은 맨발이었고 몸에는 상처가 없었다. 그러나 더 멀리 계곡 아래에서 발견된 내구의 시신은 달랐다.
리더 이고르 디아틀로프, 그의 여자친구 주디일라 두브리나, 그리고 다른 2명. 그들은 눈 속에 파묻힌 채였다. 몸은 가벼운 저천증 흔적만 보일 뿐 외상은 없었다. 깊숙한 눈 속에서 마지막 3구가 나왔다. 리다 페르모스토바, 알렉산드르 콜레바토프, 니콜라이 티보 브릴리올. 그들의 죽음은 공포 그 자체였다. 리다의 혀가 잘려나갔고 입안에 없어졌다. 콜레바토프의 눈알이 빠져 있었고 티보의 갈비뼈는 부러져 있었다. 두브리나의 두개골은 깨져 있었다. 부검 보고서는 충격파나 고압력에 의한 내상이라고 적었다. 폐가 갈색으로 물든 상태. 소련 의학자들은 알 수 없는 압축력이라고 기록했다. 옷에는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텐트천에 남은 미세한 흔적들. 수수께끼는 깊어졌다. 이제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가 보자. 텐트 안 스토브 불꽃이 희미해지던 순간 무언가 그들을 위협했다. 눈사태? 그러나 발자국은 텐트에서 멀어지는 방향이었다. 눈사태라면 덮쳐야 할 텐데. 만트락? 지역 원주민 전설 속 눈괴물. 그러나 과학자들은 부정했다. 군사실험, 가까운 비밀, 군사기지가 있었다는 소문. 로켓 발사나 파라슈트 지뢰 테스트로 인한 충격파. 방사능이 그 증거라는 주장이다. 소련 당국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파일은 기밀 처리되었다. 1990년대에야 공개되었지만 결론은 없었다. 바람 소리가 잦아드는 숲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모닥불 주변,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버텼다. 도르셴코의 손톱은 나무 껍질을 긁어낸 채였다. 불을 피우려 애쓰다 추위에 굴복한 그들.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이고르는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눈송이가 그의 속눈썹에 내려앉아 얼어붙었다. 리다의 시신은 가장 멀리 강가에서 발견되었다. 그녀의 몸은 물에 불어 부풀었고 혀는 사라졌다. 동물의 짓인가? 그러나 주변에 야생동물 흔적은 없었다. 역사적 맥락을 더 보자. 1959년 소련은 스푸트니크 이후 우주 경쟁에 몰두했다. 우랄 산맥은 미사일 실험장이었다. 디아틀로프 일행은 우연히 비행체를 목격했을까? 카메라 필름에 남은 마지막 사진들. 이상한 빛의 구체, 불꽃 같은 형체. 그러나 필름은 손상되어 해석이 모호하다. 또는 카타바틱 바람? 고지대에서 불어오는 초강력 돌풍이 텐트를 뒤집어 버렸을 수 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친 그들. 저천증으로 무너진. 그러나 내상은 설명되지 않는다. 어둠이 깔린 산맥을 따라 걸어보십시오. 눈밭에 새겨진 발자국들이 희미해지며 사라진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맞잡았을까? 추위가 뼈를 파고들고 호흡이 하얀 안개가 되어 흩어진다. 텐트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수십 년간 과학자들, 탐험가들, 음모론자들이 이 산을 오르며 답을 찾았다. 그러나 디아틀로프 고개는 여전히 침묵한다. 이 사건은 인간의 취약함을 상기시킨다. 준비된 자라도 자연 앞에선 무기력하다. 소련의 검열 속에서 피어난 미스터리.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다. 이제 눈을 감으시라. 바람 소리가 속삭이듯 잦아들고 눈송이가 베개를 덮는다. 9 영혼이 안식을 찾듯 당신도 깊은 잠에 들리라. 산맥의 비밀은 영원히 간직되리라. 눈이 없는 시체들이 눈밭에 흩어져 있었다. 하얀 설원 위에 붉은 피가 스며든 채로. 구출대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1959년 2월 우랄 산맥의 깊은 겨울. 바람이 속삭이듯 불어오는 그곳에서 죽음은 너무 조용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비명조차 삼켜버린 침묵 속에 시체들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평온은 공포의 가면이었다.
구출대원 유리 야리체프는 첫 번째 시체를 발견한 순간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표도르 디브체프의 몸이었다. 두개골이 부서져 있었고 눈알이 파여나간 빈 구멍이 하늘을 향해였다. 혀도 사라졌다. 입안은 텅 비어 차가운 공기만 스며들었다. 눈송이가 그 빈 눈구멍에 살짝 내려앉아 녹아들었다. 주위는 고요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이 광경을 애도하듯 속삭였다. 야리체프는 무정의로 보고했다. 시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이상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2월 26일 북쪽 경사면에서 4구의 시체가 발견됐다. 표도르 디브체프, 루드밀라 두빈이나 알렉산드르 조레브, 이고르 크리보니셴코. 그들은 텐트에서 1.5km 떨어진 숲 가장자리에 모여 있었다. 시체들은 나무 아래에 웅크린 자세로 얼어 있었다. 디브체프의 머리는 오른쪽 관자놀이가 함몰돼 있었고 두빈이나의 입과 코는 피로 물들어 있었다. 조레브의 갈비뼈가 여러 개 부서졌고 크리보니셴코의 화상은 손과 발에 고통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야생동물이 뜯어먹은 흔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눈과 혀가 사라졌지만 턱이나 뺨은 멀쩍멀쩍하게 온전했다. 동물의 이빨 자국 하나 없었다. 구출대원들은 속삭였다. 이건 자연의 짓이 아니야.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론 위에 쌓인 눈가루가 시체들의 얼굴을 살짝 덮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대원들은 장갑 낀 손으로 시체를 만지며 확인했다. 피부가 주황빛으로 변색된 몸도 있었다. 두빈이나의 몸은 특히 그랬다. 차가운 푸른빛이 아니라 희미한 오렌지 톤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리고 옷에서 미세한 방사능이 검출됐다. 게이거 개수기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메아리쳤다. 이 방사능은 어디서 왔을까? 학생들은 평범한 등산복을 입고 있었을 뿐이다. 아무도 원자력 시설 근처에 가지 않았다. 이제 카메라를 살짝 뒤로 물리며 이 사건의 맥락을 보자.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은 1959년 1월 27일 스베틀라야 호수 근처에서 시작됐다. 이고르 디아틀로프가 이끄는 9명의 숙련된 등산객들. 그들은 우랄 산맥 오토르 텐타우그 해발 1779m를 목표로 떠났다. 모두 모스크바 공과대학생들이거나 졸업생. 체조와 스키에 능한 이들. 일기장에는 평범한 모험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왔지만 기분 좋다. 하지만 1월 31일 밤 텐트 안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들은 맨발로 텐트를 칼로 찢고 뛰쳐나갔다. 온도계는 영하 30도를 가리켰을 터. 왜 그랬을까? 구출 작전은 2월 20일부터 본격화됐다. 헬리콥터가 날아들었고 수십 명의 대원들이 산을 샅샅이 뒤졌다. 2월 27일 텐트가 발견됐다. 북쪽 경사면 눈에 파묻힌 채. 안은 버려진 물건들로 어지러웠다. 음식, 옷, 신발, 문서와 사진기까지. 텐트 천에 칼자국이 나 있었다. 누군가 안에서 찍고 나온 흔적. 대원들은 추적했다. 발자국이 숲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4구의 시체. 지적 관점에서 보자. 이 부상들은 사고로 설명하기 어렵다. 디브체프의 두개골 함몰은 자동차 사고급 충격. 최소 3m 낙하나 강한 타격. 하지만 주변에 그런 흔적 없음. 두빈이나의 갈비뼈 5개 부서짐과 후두부 손상. 내부 출혈로 사망. 조레브도 흉부 압착. 크리보니셴코의 손 화상은 불에 타듯. 눈과 혀 누락은 부패나 동물 때문이라는 초기 설명. 하지만 시신은 얼어 보호됐고 부검에서 소화기관은 온전. 작은 동물,
예를 들어 새나 설치류가 파먹었을 수 있지만 왜 눈과 혀만? 과학자들은 미라클의 사후 경직으로 혀 당겨짐나 동물 활동을 제기. 그러나 사진 증거는 빈 구멍을 보여줌. 이제 장면으로 돌아가자. 5월 4일 눈이 녹으면서 남은 사구가 발견됐다. 이고르 디아틀로프, 유리 도로셴코, 루스틴 코발레프, 니콜라이 티보 브릴리알레. 그들은 18km 떨어진 쇼호수 근처 강물에 떠 있었다. 디아틀로프와 도로셴코는 나무 아래 매달린 듯 얼어 있었다. 옷은 거의 벗겨진 채. 코발레프의 눈은 없었고 티보의 두개골은 반파. 그의 몸은 방사능이 더 강하게 검출됐다. 특히 손톱 아래. 피부는 회백색으로 변해 있었다. 강물이 그 몸을 씻겨 내려온 모양새. 하지만 18km를 어떻게? 눈사태로 밀려왔나? 아니면 누군가 옮겼나? 5월의 우랄은 여전히 추웠다. 구출대원들은 호숫가에 서서 시체를 건져 올렸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바람에 실려 오는 소량. 티보의 몸은 특히 기묘했다. 두개골이 산산조각, 뇌에 1사 누락. 그런데 외부 상처는 거의 없음. 폭발, 압력. 그의 폐는 모래로 가득 차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들이마신 모래. 불가능한 일. 코발레프의 몸도 눈 없음. 다리는 부서졌고 살점이 뜯겨나감. 하지만 다시 동물 자국 없음. 이 비밀스러운 단서들은 수많은 이론을 낳았다. 눈사태론. 텐트가 눈에 묻혔고 공포에 뛰쳐나감. 부상은 나무 충돌이나 동사 후 압사. 하지만 텐트 위치와 발자국은 눈사태 흔적 없음. 2019년 연구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됐지만 부상 강도는 맞지 않음. 군사 개입론, 비밀 무기 실험. 방사능과 오렌지 피부는 화학 물질 때문. KGB가 은폐했다는 소문. 실제로 사건 기록은 기밀 처리됐고 1990년대에 공개. 인디언샤 만트라코프 증언. 노란 구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UFO, 칼리냑 현상, 대기 플라즈마로 인한 광선과 열. 하지만 부상 설명 부족.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상상해보자. 그 산속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학생들이 모닥불을 피웠다. 불꽃이 타오르며 얼굴을 비추는 장면. 웃음소리.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 또는 굉음. 그들은 텐트를 찍고 달렸다. 맨발로 눈밭을. 추위가 발가락을 물어뜯었을 터. 숲에 도착해 불을 피우려 했으나 실패. 서서히 추위가 그들을 삼켰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영원한 잠으로. 법의학적으로 분석하면 사망 원인은 저천증. 혈액과 소변에서 단백뇨와 지방산 과다. 몸이 지방을 연소하며 버텼다. 하지만 부상은 별도. 두개골과 흉부 손상은 동시 발생. 누군가 강한 힘으로 압박 또는 낙하. 티보의 뇌 손상은 총상 비슷하지만 총알 없음. 방사능은 미미. 티보의 옷 9969 밤 회수. 정상 5차원즈. 동부 사막 테스트에서 유래한 물질. 이 사건은 소련 당국의 공식 결론을 받았다. 저천증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힘. 하지만 가족들은 납득 못함. 조사관 레프 니키틴은 은퇴 후 비밀이 있다고 고백. 사진 한 장. 누군가의 발이 반으로 잘린 듯. 필름에서 빛나는 구체들. 모두 소실. 이제 상이슬구로 내려가 보자. 마을 사람들은 속삭였다. 만시족 전설. 산신령이 분노했다. 실제로 만시족은 그 산을 피했다. 죽음의 산. 구출대원들은 귀환하며 떨었다. 그곳은 살아있는 자가 갈 곳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도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는다. 2021년 러시아 제조사. 눈사태와 카타바틱 바람.
하지만 눈과 혀, 방사능은 여전한 수수께끼. 청취자 여러분, 눈을 감고 그 설원을 느껴보십시오.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 시체들의 고요한 비밀, 서서히 잠이 들며 이 역사의 속삭임에 안기소서. 평화로운 밤 되시길. 눈보라가 스러든 산등성이에 발자국 하나가 남아있었다. 9명의 젊은 탐험가들이 만든 그 흔적은 텐트에서 1.5km 떨어진 숲으로 이어지다 갑자기 사라졌다. 발자국 주위엔 눈이 고요히 쌓였고 바람 소리만이 속삭이듯 스며들었다. 그들은 왜 텐트를 칼로 찢고 맨발로 눈밭을 달려나갔을까? 1959년 2월 1일 우랄 산맥의 데아틀로프 고개. 차가운 공기가 폐를 애는 그곳에서 세상은 아직 이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보지 못했다. 상상해 보십시오. 텐트 안은 희미한 랜턴 불빛으로 물들어 있고 바깥 바람이 천을 두드리며 포효한다. 돌리나 콜모고로바는 동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늘은 완벽한 하루였다. 그런데 갑자기 텐트 천이 찢어지는 소리, 공포에 질린 눈동자들. 그들은 외투도 신발도 없이 뛰쳐나갔다. 눈이 발목을 파고들고 영하 30도의 추위가 살을 애는 그 순간 무언가가 그들을 쫓아왔다. 숲으로 도망친 그들 중 일부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발견되었다. 가슴이 찌그러지고 혀가 사라진 시신들. 눈은 평화로웠지만 공기는 여전히 비밀을 간직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 보자. 데아틀로프 사건은 단순한 산악사고가 아니었다. 소련 당국은 즉시 조사에 나섰지만 공식 보고서는 불명한 강제력이라는 모호한 결론으로 끝났다. 왜 그랬을까? 1959년은 냉전의 절정기였다. 소련은 우랄 산맥에서 비밀 군사 실험을 진행 중이었다. 제독 표트르 이바노프가 이끈 조사팀은 군부의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 직후 지역 주민들은 밤하늘에 밝은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 미사일 시험 또는 파라슈트 광산 폭탄 같은 비밀 무기, 바람이 속삭이는 숲속으로 들어가 보자. 유리 요르티크와 표트르 바르차토프의 시신은 소나무 아래에 웅크린 채였다. 그들의 손은 부서진 가지를 움켜쥐고 폐에는 미세한 모래 같은 입자가 가득했다. 주변엔 작은 전나무가 부러져 있었고 눈밭엔 이상한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 발자국처럼 보이지만 너무 컸다. 예티, 우랄 산맥의 전설 속 메날레스 산의 거인이 그들을 습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현지 만시족 부족은 오래전부터 그런 생물을 두려워했다. 조사관들은 거대한 발자국을 사진에 담았지만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다. 추위 속에서 어둠이 드리운 숲은 고대의 공포를 되살렸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물러서 보자. 2019년 스위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카타바틱 바람이 일으킨 작은 눈사태가 원인이었다. 텐트가 눈에 파묻히자 공포에 질린 그들은 도망쳤고 저천증으로 죽었다. 리거디르 유리와 아르조마이에바 루디미라의 부상은 나무에 부딪힌 흔적일 뿐. 혀와 눈 아래 부재는 동물의 포식이나 자연 분해 때문. 하지만 왜 텐트에 칼자국이 났을까? 왜 군부가 자료를 은폐했을까? 소련 KGB의 문서가 1990년대 공개되면서 미사일 실험의 불덩어리 목격이 확인되었다. 방사능 오염도 검출됐다. 이제 밤하늘을 올려다보자. 사건 당일 오렌부르크 근처에서 로켓 발사가 있었다. UFO 이론이 탄생한 순간이다. 탐험가들의 카메라 필름엔 이상한 빗줄기가 찍혀 있었고 시신 옷가지엔 오렌지빛 광택이 남아 있었다. 외계인 납치. 미국 CIA 문서조차 이 사건을 UFO 관련으로 분류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눈보라 속에서 빛나는 원반이 하강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텐트를 비춘다. 공포에 질린 젊은이들이 숲으로 도망치지만 추적당한다.
아날로그 시대의 공포가 여전히 균형을 이루는 밤. 다시 줌아웃. 왜 공식 조사가 실패했을까? 이바노프 조사관은 은폐를 시인한 적이 있다. 군사 기밀 때문이었다. 2019년 러시아 제조사에서 눈사태 이론이 채택됐지만 여전히 미해결. 비밀 문서엔 자연 아닌 힘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예티 이론은 DNA 분석으로 부인됐으나 부족 전설은 산의 신비를 더한다. UFO는 냉전의 환영일 뿐. 그러나 이 이론들의 폭풍은 데아틀로프의 진실을 가린다. 9명의 삶은 스키와 노래, 꿈으로 가득 찼다. 이고르 데아틀로프의 리더십, 주리아 예르모라에바의 미소. 그들은 영웅이었다. 숲의 속삭임이 잦아든다. 눈송이가 부드럽게 떨어지고 바람이 고요해진다. 미스터리는 여전히 산에 스며들어 있지만 그 안에서 평화가 피어난다. 눈 덮인 고개에서 밤이 깊어간다. 편안한 잠에 들며 역사 속 비밀을 꿈꾸라. 바람소리가 룰라비처럼 속삭인다. 눈보라가 그친 산등성이에 텐트는 완벽하게 세워져 있었다. 찢어진 자국 하나 없이. 그런데 9명의 젊은이들은 왜 맨발로 옷 한 점 걸치지 않고 영하 30도의 어둠 속으로 달아났을까? 그 침묵은 비명보다 더 큰 공포를 속삭였다. 1959년 2월 1일 밤, 우랄 산맥의 데아틀로프 고개. 바람이 산을 핥히며 지나가던 그곳에서 열정적인 등반가들, 이고르 데아틀로프, 주리아 도르셴코, 류디미라 주르바 등 9명, 은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했다. 눈은 부드럽게 쌓여가고 랜턴 불빛이 텐트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그들은 웃음소리를 나누며 내일의 여정을 꿈꿨다. 그러나 새벽 1시경 무언가가 그들을 깨웠다. 텐트 안에서 칼로 벽을 찢는 소리, 공포에 질린 발소리. 그들은 제대로 된 옷도 신지도 않고 눈밭으로 뛰쳐나갔다. 상상해 보십시오. 발밑의 눈이 칼날처럼 차갑게 베이고 바람이 살을 애는 그 순간. 유리나 슬리오자에바는 맨발이었다. 그녀의 발가락은 나중에 검게 썩어 떨어졌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가락은 죽을 때까지 뭔가를 움켜쥐려 애썼다. 숲으로 1.5km를 달아난 그들. 나무에 매달린 양말, 벗어버린 신발. 왜 텐트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불꽃을 피우려 애썼던 흔적. 그 불꽃은 꺼졌고 추위가 그들을 삼켰다. 이제 카메라를 넓혀보자. 소련 당국은 이 사건을 데아틀로프 고개 비극으로 규정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텐트 안에는 여전히 음식과 장비가 그대로였다. 시신들은 이상했다. 일부는 갈비뼈가 부서지고 두개골이 함몰됐으며 혀가 잘려나간 채였다. 방사능 흔적도 검출됐다. 목격자들은 밤하늘에 떠다니는 불덩이들을 봤다. 주황빛 구체들, 비행기처럼 움직였다. KGB의 실험, 미사일 테스트, 수십 년간 이 미스터리는 세상을 사로잡았다. 2019년 새로운 탐사가 시작됐다. 스위스 연구팀의 슬랩 에벌란치 가설. 고도의 눈판, 얇은 눈 덮개 아래 숨겨진 빙판. 이 텐트 위로 무너졌을 가능성. 그 충격으로 공포에 질려 달아난 것. DNA 검사 결과 부상은 압사와 저천증으로 설명됐다. 혀는 동물에 뜯긴 게 아니었다. 자연 분해였다. 최근 해제된 KGB 문서도 미사일 테스트를 암시하지만 직접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여전히 수수께끼는 남아있다. 왜 텐트에서 칼로 벽을 찢었을까? 내부에서 위협이 왔던 걸까? 목격된 불덩이들은 군사 로켓의 장황, 아니면 UFO. 2021년 러시아 당국은 자연적 원인으로 결론지었지만 탐사대원들은 텐트 찢김의 각도가 이상하다고 증언한다.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이 산에서 그들의 공포는 여전히 메아리친다.
다시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 숲속 나무 아래 4명이 모여 불을 피우려 했다. 손이 얼어붙어 장작을 쥘 수 없었다. 표르첸코와 드빈이나 그들은 서로 끌어안은 채 얼었다. 눈송이가 그들의 속눈썹에 내려앉고 숨결이 희미해지던 그 밤, 멀리 보초를 서던 2명, 티온 슬라보린과 알렉산데르 콜레바토프. 그들의 죽음은 덜 잔인했다. 빠른 저천증. 하지만 왜 갈비뼈가 6개나 부서졌을까? 눈사태 하나로 설명되나? 지적 맥락을 더해보자. 데아틀로프 사건은 냉전시대 소련의 비밀주의를 상징한다. 우랄 산맥은 핵실험장 근처였다. 1959년 2월 17일 근처에서 로켓 발사 기록이 있다. 방사능은 의복에서 검출됐지만 치명적 수준은 아니었다. 최근 DNA와 CT 스캔은 내부 출혈을 확인했으나 외부 타격 흔적은 미미했다. 케트라펠로 현상, 공포로 인한 비합리적 행동, 도책이 된다. 인간 뇌가 극한 상황에서 무너지는 메커니즘. 그럼에도 어둠은 깊다. 일부 시신의 주황빛 피부. 예티 설, 만화에서 나온 농담이지만 발자국은 실제였다. 크고 이상한 모양. 군사 개입. 텐트 안의 칼자국은 내부에서 났다. 그들은 뭔가를 피해 달아난 걸까? 2020년대 탐사에서 발견된 미확인 사진, 흐릿한 형체들. 정부는 여전히 파일을 숨긴다. 이 산은 속삭인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마지막 비명이 들려오는 듯.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고 눈이 고요히 내리는 지금, 데아틀로프 고개는 여전히 무덤이다. 진실은 눈 속에 묻혀 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듯 그 비밀도 서서히 잠든다. 호흡을 느껴보세요. 차가운 공기, 부드러운 눈. 모든 것이 평온해진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자. 2월 12일 구조대가 텐트를 발견했다. 그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발자국은 일직선으로 숲을 향했다. 패닉의 증거. 지진계 기록은 없었다. 하지만 눈사태 전문가들은 슬랩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고도가 1000제곱미터쯤 되면 작은 눈덩이가 치명적 판을 만든다. 텐트의 45도 각도가 완벽한 조건이었다. 반박도 있다. 왜 텐트 안음식이 그대로? 왜 일부는 부츠를 신었을까? 콜레바토프의 시신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 마지막 필름, 흐린 하늘에 빛나는 구체. 미사일 플레어, 소련의 R7 로켓 테스트였다. 방사능은 그 잔재. 최근 2023년 탐사, 드론으로 재현. 슬랩 에벌란치 시뮬레이션, 텐트가 찢어지고 공포가 퍼진다. 하지만 내부 칼자국은 설명 못한다. 인간의 공포는 자연보다 더 깊다. 어쩌면 그들은 소리를 들었을까? 인프라사운드, 눈사태 전 저주파 파동이 뇌를 마비시킨다. 숲속으로 돌아가 보자. 드비니나의 손은 장갑조차 없이 얼었다. 그녀의 일기, 우랄은 우리를 삼킬 거야. 예언 같았다. 그들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 깊은 숨을 쉬세요. 눈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느낌. 평화가 스며든다. 데아틀로프 사건은 미해결의 교과서다. 과학 vs 초자연. 슬랩 가설은 80% 설명하지만 20%는 어둠 속. KGB 파일 해제는 더 많은 질문을 낳았다. 특별 그룹의 개입 기록. 진실은 영원히 묻힐까? 이 산맥은 기다린다. 다음 눈보라를. 당신의 생각도 눈처럼 쌓여 서서히 녹아내린다. 고요한 밤, 데아틀로프의 비밀이 당신을 안는다. 잠이 오는군요. 부드럽게.